시작 전에 먼저 임무 수행 중에 순직한 최수근 상병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좀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은 이번에 이 남부 지역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고요. 결국 싸늘한 주검이 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기를 모두 다 기도했고 간절히 기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근 상병은 정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순직한 고귀한 이런 순직자 앞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키게 된 점 너무나 죄송하고요.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김상우가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다루는 이야기는 많은 해병대 인원들이 어떠한 창구로 내보는 말도 못하고, 언론이나 그런 쪽은 또 무섭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찾아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에게 제보해 주신 내용을 구성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옛날 같았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거나 언론에 나온 것들만 믿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채널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겼고요. 그 중에 저의 채널도 하나의 간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다루게 됐습니다. 최수근 상병의 가족이나 최수근 상병의 주변 분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 아들, 우리 동생, 조카의 죽음을 이용해서 방송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많은 인원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단순히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것이만 문제가 되는가, 구명조끼를 주지 않는 것만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 최상병의 순직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령관님과 사단장님, 과연 이게 맞습니까? 이것이 과연 사령관님에게 문제가 없느냐? 사실 저는 사령관님까지 가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현장 지휘관인 당시 사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사단장님이 현장 지휘관이실 텐데 과연 이게 맞는 조치였는지, 과연 제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수많은 간부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저한테 제보를 해줬고, 방금도 꽤나 높은 계급에 있는 분께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하시면서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거 많은 제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보하는 내용들은요, 모두 제보일 뿐이고요. 이것이 완벽한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바뀌어서 보고되거나, 조금은 과장되거나, 조금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100% 맞다라고 보시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저에게 보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나오는 내용은 완벽하게 팩트 체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간부들이 제보해줬다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완벽한 팩트 체크는 제가 하지 못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 있는 간부들이 물어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방송 내용이 완벽한 팩트가 아니라는 점, 오해나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가장 주요된 원인은요, 물론 구명조끼를 입어서도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해병대 복장을 잘 봐주십시오. 좀 이따가도 나옵니다. 해병대는 저렇게 해병대 체육복을 입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특전사는 발목까지 오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찼습니다. 같은 날이고요. 심지어 해병대는 19일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17일 특전사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이었고요. 특전사는 전 인원이 저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투입됐습니다. 왜냐? 어디서 깊어질지 모르고 어디서 물살이 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전사 인원들은 저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투입했습니다. 최상병은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시간 해병대 19일에는 과연 해병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조치가 있었고 어떠한 상황이 내려졌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요. 이거 한번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 사진 먼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세요?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띠를 둘러서 저렇게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죠. 참 사람이 그물이 돼서 그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저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해병대 티셔츠 입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해병대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수색 활동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물고기를 잡는 그물도 아니고 정말 우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나온 게 정말 인권인 거죠. 우리가 도구보다 못한 거죠. 정말 이거를 우리가 도구를 사용했다면, 차라리 그물을 갖고 왔다면, 그물을 가지고 와서 찾았다면. 마지막 사진은 실종 해병대 찾겠다고 대대장 지시로 간부들만 물에 집어넣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순식간에 깊어지는 구간 때문에 목만 빼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와중에 예천에서까지 보안 어플, 외적 군기, 높은 지휘관 요시, 브리핑 준비 등 안전에 대한 것은 1도 없이 오직 외적 군기와 기자들이 찍는 사진의 외적 군기와 누군가 올 때 군인스러운 당당함을 요구는 하면서 안전에 대한 지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휘관이 보여지는 해병대 티셔츠와 그리고 누군가 물었을 때 군인의 외적 군기만을 강조한,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그물처럼 띠로 둘러서 장비도 없이 투입해서 젊은 해병대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멍청한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높은 계급에서 그런 정신나간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대민 지원을 하고 삽질도 하고요. 땀이 뻘뻘 나고 더워 죽겠는데 해병대 빨간 피를 바지 안에 넣어 입으라고 강조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대사 한 구절로요. 이 카톡 한 구절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지금은 대민 지원, 사람을 구조하고 수해 복구가 먼저가 아니라 해병대가 돋보이고 해병대가 카메라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을 위한 대민 지원이 먼저인가? 우리가 이 구조를 보고 지휘관들 머릿속에는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대민 지원이 먼저가 아닌 우리 해병대가, 내가 이끄는 해병대원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번 재해복구에 우리 해병대가 가장 고생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하들을 갈아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수해복구 작전 수행 지침입니다. 작전 지역 내 브리핑, 사전 준비, 자신감 있게 작전 수행에 대한 당당한 설명, 군인다운 절도 있는 자세를 견지해라. 책임 지역 내 지금 대민 지원을 우리가 나갔습니다. 브리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행 지침 1번이 브리핑입니까? 자, 여러분 다 보세요. 여기서 안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거 사고 나기 직전입니다. 사고 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복장 착용 시 장화 반드시 착용, 전술적 이동. 여러분들 대민지원에서 전술이 있나요? 대민지원 전술이 있습니까? 신속한 하차, 하치 후 간부의 신속한 통제, 역할, 밀집 등 구역에서 분산되어 질서 있게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수색, 수변 지역 이동 및 수색할 것, 사단장님 및 사령관이 모시면 절도 있는 경례 실시 후 책임 간부 간단 명료한 현장 보고. 당신들 보고받으러 갔습니까? 지휘관 여러분들 보고받으러 가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안전이 한마디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작전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 1개조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군인 기본 자세 유지 철저. 특히 방송 차량 열시, 촬영 등 고려, 외적 자세 준비. 대민 지원하러 간 겁니까? 해병대 쇼잉하러 간 겁니까? 해병대 대민 지원으로 인해서 당신 지휘관들 어깨 으쓱거리면서 간 겁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 대민 지원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해병 대원들이 티가 밖으로 나오고 땀이 뻘뻘 나고 온몸이 흙먼지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대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빨간 티를 바지에 넣어 입고 깔끔한 외적 군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까? 대민 지원을 왜 나간 겁니까? 카메라 앞에서 잘 보여지고 브리핑 잘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서 대민 지원 갔는데 브리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처음 본 현장이고 물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겠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안전보다 1번입니까? 여기 카톡에 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안전, 부상, 안전 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1도 있습니까? 다음 내용. 내일 사단장님 08시 현장 지도, 작전 지도 예정했다. 보병 1개 부대, 포병 1개 부대. 작전 활동 시간 준수해라.
실종자 발견 인원은 14일 휴가 줬다. 사령관님 내일 국방부 장관님과 7여단 지휘소명의 지자체 방문 예정이다.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해라. 육군이 지난 도봉철 실시했으나 못 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의 의미와 사례를 분석해라. 육군이 못 발견했으니까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바둑판식으로 가라. 군 기본자세 유지 철저해라. 여기서 안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과연 이 대민지원이요, 우리가 경쟁할 겁니까? 대민지원에 안전이라는 내용이 있었냐고요. 다시 봅시다. 이거에 안전입니까? 도대체 지휘관들이, 도대체 이 윗사람들이 대원들과 간부들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랫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충성을 다하라고요? 목숨을 바치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복장 착용 미흡. 일부 채용모 안 쓴 인원이 있음. 땀이 뻘뻘 나는데 대민지원하고 삽질하고 온몸을 써가는데 모자 하나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예? 움직이고 삽질하고 수색하는데 모자 좀 벗겨지면 어떤가요? 수트 안에도 빨간색 추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를 입고 작업해라. 해병대 홍보하러 갔습니까? 물론 복장 중요합니다. 작전간의 복장 중요하고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지상군 페스티벌, 해병대 페스티벌, 국군의 날 그럴 때는요 복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복도 중요하고요. 전투복도 중요하고요. 해병대 티셔츠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사입니다. 행사 때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인들의 자세가 잘 보여지기 위해선 그런 복장 통제나 모자, 체육복, 전투복, 정복 당연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두발도 강조할 수 있고요. 창모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대민지원이에요. 땀 뻘뻘 흘리고 온몸에 흙먼지가 묻어나도록 삽질하고 고생하는 대민지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거나 국민의 재산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하나의 우리 군의 아주 소중한, 다시 소중하다? 우리 군의 의미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작전입니다. 이렇게 보여지시는 겁니까? 여기 국군의 날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단장님 지휘사항에 안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안전이 있습니까? 복장 착용 미흡만 있고 대민지원의 전술이 있습니까? 아까 나왔던 내용 똑같죠? 다른 한 번 또 보내준 겁니다. 실종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군인다운 복장 착용 관련 전술적이지 않다. 군인 기본 자세.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대민지원에서 바빠 죽게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 다음 내용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내용입니다. 그제서야 출발 전 안전대책회의 위험성 평가, 그제서야 안전교육 실시 현황 보고, 그제서야 그전에는 빨간 티 입어라, 체육복 빨간색 입어라, 해병대 보이게 입어라, 바지 속에 넣어 입어라, 그 지랄 연명을 떨다가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고 뉴스에 나오는 이제서야 안전대책회의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물자 지급, 이제서야 결국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또 대대장 너 왜 안 했어? 중대장 너 왜 파악 안 했어? 너 현장에서 뭐 했어? 시킨 사람들은, 저런 지시한 사람들은 쏙 빠지고 결국 중대장 대대장 이 사람들만 처벌하고, 이 사람들만 부모님 앞에서 죄인처럼 울부짖고 죄송합니다 소리 내면서 평생 죄인처럼 가슴속에 최상병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중대장과 대대장 그리고 행정관 그 간부들은 평생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 겁니다. 어떤 사람의 무능한 지시로, 어떤 사람의 무리한 지시로 TV, 방송, 군인 자세 그런 거에만 미쳐있는 어떤 정신나간 지휘관들 때문에 또다시 명령을 받고 거절할 수도 없는 중간 계급들, 중령, 대위, 소령 이 사람들만 또 무수하게 부모님한테 욕바지가 되고 왜 구명조끼 안 입혔냐 온 국민의 질타를 받고 그렇게 또 군생활 마무리하면서 평생 가슴 잊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내용도 확실한 팩트는 아니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병입니다. 우리 최상병은요 포병이에요. 현재 포병들 숙소는 수색장소와 70km 떨어져 있는데 어제 5시 기상해서 6시 출발 09시 작업 시작했다고 내일은 8시부터 하라고 난리를 쳐서 오늘은 더 일찍 기상해서 헐레벌떡 작업 현장으로 투입. 수색장소랑 70km 떨어져 있으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혹은 6시에 일어나서 이동을 했는데 9시에 도착을 하니까 야 9시에 도착하면 어떡하냐 8시까지 와야지. 그러니까 또 새벽 5시까지 와야죠. 기상해서 와야죠. 피곤하겠죠. 그렇게 왔습니다. 분명히 작업 도구, 장화, 로프 등 아무것도 지원이 안 돼서 지원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런 건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해라. 포병 지휘관들이 안전을 위해서 물 쪽으로 부하들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포병은 왜 물에 안 들어가냐? 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장에 있던 후배들에게 들었고 지금 1사단장은 현장 지휘관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내부 사정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1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와서 현장 총책임자인 7여단장에게는 왜 물속으로 들어가게 했냐라고 질책했다고도 합니다. 어린 해병이 운명을 달리한 시점에서 사고 책임 유발자는 책임지지 않는 전형적인 오도된 지휘관의 모습을 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긴상호님과 연락이 닿는 다리 인원들에게 교차 검증해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제보라는 것이 다소 두렵지만 이러한 지휘관이 사라져야 조직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믿음으로 제보를 드립니다. 부디 공론화시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아직 팩트는 모르는 겁니다. 팩트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근무 중인 한 사람입니다. 이번 박상병 아닙니다. 최상병인데 이분이 일부러 성을 바꾼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이름을 나오면 안 될까봐 박상병으로 바꿔서 하신 겁니다. 사단과 여단의 초기 대응부터가 잘못되어서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열불이 나 제보하게 됐습니다. 먼저 예천 수해복구 작전 출발 과정부터 잘못됐습니다. 기존의 특전사가 투입 예정이었던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 급하게 해병대 1사단을 투입하여 3-4시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보따리 싸서 나간 것은 물론 해병 여단에서 상륙 기습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중 작업 경험이 있는 수색대들을 투입한 것도 아닌 포병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한 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 지형 정찰, 기상 판단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전부 누락시키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병력을 투입하기 급급했습니다. 여단 일부 병력을 제외한 전 병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단장은 투입 당일 현장으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최상병의 사망 소식이 들리고서야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4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왜 특전사가 투입하기로 한 작전에 해병대가 투입하겠다고 우겨서 무리하게 투입한 것인가? 해병대 1사단장의 진급 욕심인가? 소특사 위병소 무단 출입 사건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려는 추적인가? 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불어난 하천이라면 불면 유속도 빠르고 수심도 평소보다 깊을 뿐더러 하천의 특성상 수심이 무릎까지 오더라도 중심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푹 파여서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인데 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정보 관련된 참모들,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이런 거 판단 못하나? 뭘 한 거지?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하고 들어간 건지 만약 안전대책이 마련했다면 왜 멜빵 작업바지에 체육복을 입히고 줄줄이 일자로 손에 손잡고 들어갔는지 이게 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병대 7여단이 한반도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신속 기동부대는 맞지만 고작 3-4시간만 부여하고 현장으로 간다? 적어도 수해복구 작업을 투입하는 병력이라면 거기다가 수색작전을 병행한다면 당연히 물에가 들어갈 병력에게 구명조끼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만약 7여단 보유량이 모자랐다면 인접 여단에서 빌려서라도 지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왜 부여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최상병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는 이제 임관 2년차인 본부중대장 중위와 해당 중대 행정관 둘뿐이었다는데 그럼 그 위험한 현장에 어디 있었는지 여단장도 없고 대대장도 없고 2년차 중위에게 현장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준비 가책 자체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꼬투리 잡아보겠다고 중대별로 안전교육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시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 공론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식 꼬리 자르기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론화시켜 꼬리 자르기를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보의 하나일 뿐입니다. 해병대 복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이번 대민지원관 해병대원 사고범 사망사고에 대해서 고민 끝에 진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민간인 실종자 수색지원은 수색대원만 했는가? 먼저 1사단은 특수수색대가 있으나 수중수색을 타 부대에서 지원했으며 사망자는 통신병입니다. 해병대라고 해서 전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구명조끼는 못 입힌 게 아니라 안 입힌 거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1사단은 수색대가 있기에 구명조끼가 다량으로 있지만 그 당시 윗분들께서 체육복에 해병대가 보이게 복장 착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원들의 안전보다 언론에 보여주기식 대민지원이 목표였습니다. 빨간색 해병대의 상징 빨간색 그것 때문에 체육복을 입힌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겠죠.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마 정말 그 진심이라면 그런 지휘관들은 정말 뼈를 발라버려야 되겠죠. 현장에 상급자들이 참가했는가? 사고 현장 및 사망자가 가족에게는 초급간부 대원들이 가서 사죄하고 있으며 다른 대대는 사고 당일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가족분들께서는 초급간부들한테만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위에서는 누구한테 징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100%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보가 지금
오늘만 한 10통 정도가 왔습니다. 중복되는 거 있고 잘랐고요. 구명조끼를 안 입힌 사람의 문제입니까? 과연 현장 지휘관의 문제입니까? 물론 모두의 문제가 있겠죠. 모두의 책임이 있겠죠. 현장 지휘관에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걸 거부하지 못한 현장 지휘관의 용기가 없었고요. 더 위의 지시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한 대대장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더 위에 지휘사항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 못한 여단장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뻔히 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안 입고 투입한 거를 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애들 왜 구명조끼 안 입혔냐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빨간색 체육복을 바지 내에 넣어 입어라. 되도록이면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어라.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으로 통일해라. 모자 똑바로 써라. 브리핑 준비해라. 대민지원 하는 와중에도 빨간색 체육복을 바지 안에 넣어 입어라. 방송국이나 TV 나오면 외적 자세 똑바로 해라. 헬기에서도 봤을 때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가 눈에 돋보이겠죠. 해병대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휘관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이 그럴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 보기에도 모든 부하들은 지금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해병대원을 죽였다. 단순히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이 젊은 해병대원을 죽였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대대장만의 문제인가? 특히나 해병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서 실행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해병대에서는 캡틴 김성호 유튜브 영상을 본다 그러면 사령관님, 사단장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집단입니다. 과연 그러한 집단 속에서 그러한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아랫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가 용기를 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투입하지 못하겠습니다. 해병대 빨간 티셔츠가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혀야 됩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 까라면 까, 하라면 해. 라는 말로 가스라이팅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이야기도 못하고 건의도 못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분위기가 깊어지고 그런 문화가 길어지면서 정작 필요하고 정말 요구해야 될 것들을 묵살하고 그러한 해병대의 문화가 젊은 청춘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됩니다. 이것은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평가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수많은 저의 해병대 조직원들, 다 정보원들이 이러한 제보들을 해주셨습니다. 한 명이면 아니겠지, 두 명이면 의심, 세 명이면 점점 확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휘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현장 지휘관, 중대장, 대대장에게 책임을 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대민지원 속에서 쓸데없는 엉뚱한 지시를 한 그 사람이 진정한 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전사도 대민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근데 전투 식량을 사 먹는다? 아직 체감은 안 됐지만 다음 달 돼서 급식 공제되면 알게 될 건데요.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전투 식량을 먹고 있어요. 영내급식 대상 전환해서 14만 원 중 일부는 받지 않고 3기간 끼니를 영내급식으로 해서 먹는데 전투 식량을 먹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사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군인이 전방위 와서 출장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밥 못 먹고 서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와 있는 인원들 전투식량 주면서 그 돈 받아먹고 팔아먹으면 얘들이 어떻게 하겠냐. 분량비를 늘려서 재난 간식비 기준에 개인당 2,000원인데 더 늘려서 사용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군 시스템이 이것밖에 못하냐. 사단장님께서 너무나 안타깝다. 피해 입은 국민을 돕는 출장을 와서도 바깥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간부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사단장님께서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군이 이렇게 작전을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서럽고 야박하게 된 것이냐. 이게 말이 되냐? 병사들은 뭐 무상으로 먹는데, 그리고 병사들은 병영 급식비로 지역급식도 사 먹고요. 근데 간부들은 월급에서 공제되거나 밥값을 선결제해야 되고요. 이게 말이 되나? 사단장이 그렇게 또 한탄을 하신다고 하면 사단장님께서 이게 말이 되냐? 우리 군인들한테 진짜? 심지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온 군인들인데 간부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 복구 현장에서도 전투식량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누군가의 손짓과 누군가의 아픔을 이용해서 방송하고 이런 걸 컨텐츠 만드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세상에 알려져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팩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간부들이 이러한 내용을 하고요. 심지어 상당히 꽤나 높은 연간장교분께서도 뭐 중령 대령급인 연간장교님께서도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누군가 구명조끼를 안 입은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 자체의 시스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음에도 위험하다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병사들만의 내부 무소리가 문제인가? 아니 해병대가 깊숙이 박혀있는 그런 가스라이팅과 지휘관의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 못하는, 하지만 책임은 아래 부하가 지는 그러한 문화가 잘못된 것인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